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0대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이른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70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오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5명의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신일철 죽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서 전범 기업을 향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이제 80대, 90대의 노인이 된 피해자들은 눈물로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꿈 많던 14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 말에 속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부부만 손으로 작두 같은 또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자르는 도중에 손가락을 잘라버렸지. 여 손가락이 바닥바닥 씹어을 띄더라고요. 7살짜리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한국에 갈란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당신들이 데리고 올 때는 언제든지 가고자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차오르는 슬픔을 달래준 건 노래와 말없는 달이 전부였습니다. 울면서 길을 가나 공장을 갔다가 오고 가고 하면서 울면서 바다 건너 산 넘어 정신대로 왔던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달이 밝은 날이면 창문을 열고 달아달아는 창문을 열고 만날 울었죠. 예, 그때 많이 울었지요. 대법원은 오늘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소송을 하면서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병환이 깊어 승소 현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재 받고 돈 받는 거 그거밖에는 한이 된 것이 없어요. 일본 사람이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주라고. JTBC 이지혜입니다. 예, 오늘 대법원은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갔던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원폭 부상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냈던 피해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야 결론을 보는 것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1944년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간 우리 청년들은 고된 작업에 시달렸습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부상까지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금엔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00년. 그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오늘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무척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그 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다 잡고 가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군요. 최종 확정 판결까지 18년.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 관계만을 고려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반 시간 만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의 강제징용에 대한 지난번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지난번과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고노타로 외무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신일철 죽음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 때와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수은 주일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초치는 신일철 죽음 판결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이뤄졌고 외무 대신이 아닌 차관이 담당했습니다. 예. 항의 내용은 비슷하고 조치의 방법이나 성격은 좀 강도를 낮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번에 대항 조치라는 새로운 표현을 썼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담화문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이나 대항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면서 처음으로 대항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항 조치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예. 자꾸 대항 조치는 뭔지 밝히질 않고 이해 당사국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국제재판 얘기만 또 꺼내고 있는데요. 국제 여론전 등에서 명분 축적용으로 쓰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주목되는 게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반응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오늘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신일철 죽음 판결 이후에 자국들 회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벌여왔습니다.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 설명회 대상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예. 자, 배상은 물론이고 피해자들과의 화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 이 기업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일본 정부가 이 강제징용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 설명회를 벌인 것은 지금까지 총 4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은 물론이고 법정 밖에서도 화해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업들이 철저하게 이 같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자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미쓰비시 중공업은 각국에서 약 300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직접 배상을 기대하지만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판결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미쓰비시 본사나 계열사 등과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의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계열사는 국내 발전소 등과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납품 대가로 미쓰비시에 지급되는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열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세운 3개 회사 주식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또다시 소송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강제 집행 대신 협상을 통한 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신일철 죽음도 포스코와 신일철 죽음의 합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등 시간적인 문제에 따라 신일철 죽음과 직접 협의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등이 비공식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